이영호는 1916년 이후로 조선에는 공창제가 대중화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로 나간 여성 상당수는 기생양성소인 권번 출신이거나 요리옥의 기생 출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이 매춘과 관계없는 여성들이며 속아서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 미군이 작성한 일본인 포로신문 보고서가 그 대표적인 증거자료다. 그 보고서를 보면 조선 여성들은 간호사 비슷한 일이나 병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의 취업 사기에 속아 군용선에 태워진 다음 위안소까지 강제 연행되었던 것이다. 또 미군의 보고서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가 조선공창제의 연장이라는 이영훈의 주장이 허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영훈은 미군 보고서를 자신의 논리에 맞도록 문장 일부만을 짜깁기 했다. 이는 일본 우파가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다. 그 과정에서 포주의 진술을 위안부의 진술로 만드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한다. 미군 보고서에는 업자들이 여성의 가족에게 고액의 전차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다. 결국 이 전차금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여성들을 속박했던 것이다. 이런 계약을 노예 계약이라고 한다. 보고서에는 다른 곳 위안부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들이 포로가 된 사실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있다. 이것으로 일본군이 적군에게 밀리면 증거인멸을 위해 위안부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영호는 미군 보고서를 위안소가 권오동 고수익, 고위험 시장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서류라고 주장한다. 이영호는 1942년 5월경 동남아 일본군은 조선군 사령부와 조선 총독부에 여인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여인들이 일본군 수송함에 타는 데는 총독부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일본군과 조선 총독부가 위안부 동원을 주도했다고 인정하는 말 아닌가? 그런데도 이영호는 일본의 범죄를 부정한다. 미군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악덕장치임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군이 통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포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군이 모든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포주의 자율성은 매우 낮았다. 그런데도 이영호는 위안소는 어디까지나 업주 개인의 경영이었다고 강변한다. 이영호는 여인들이 전차금을 상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위안부업도 어디까지나 위안부의 개인 영업이었다고 일본군을 변호한다. 그러나 미군 보고서는 최전선의 위안부들에게는 위안소 밖은 지옥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영호는 위안부들이 전쟁 특수를 이용하여 거금을 벌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전시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매달 인플레율이 11에서 14%나 되었으므로 당시 26,000엔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500에서 1,000엔에 불과하다. 거기다 군인들은 군표를 주고 위안소를 이용했으며 패전으로 군표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결국 패전 후 위안부 여성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고생하여 모은 돈을 송금했어도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문옥주는 전쟁이 끝난 후 모리카와 마치코의 도움을 받아 일본 우정성에 그녀의 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며 거부당했다.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소를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배치했고 일본인 위안소는 안전한 후방에 배치하였다. 일본군은 자발적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최전선에 조선인 여성을 취업 사기로 속여 강제로 집어넣고 성착취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 우파나 한국의 신친일파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권 유린자들이다.